네, 여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게 진화하다 못해서 이제는 다시 예전에 아주 원초적인 방법으로 돌아간 듯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흥미로운데요.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인성 기자, 저 설명을 해주세요. 저 사람이 뭡니까? 예, 굉장히 말쑥한 남성이 지나가죠. 양복도 입고 서류 가방도 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가고 있는데요. 이 남성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범인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인치고는 상당히 신사 같습니다. 그렇죠. 킹스맨 같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예. 저렇게 말끔하게 입었으니 많은 분들이 속은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이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먼저 이 경찰에 이번 사건을 어떻게 브리핑을 했는지 경찰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저희 경찰서로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직원들이 와서 가져갔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한 것이다 해서 대부분이 계좌 이체나 대포 통장을 사용해서 입금을 시켜서 인출하는 방법이었는데 직접 피해자한테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위조해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 약간 부족해요. 예, 그렇죠. 제가 금감원 이 사원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사원증 하나로 이 김종성 앵커가 할아버지가 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서 한번 사기를 쳐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잘 당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직원 여인선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계좌 정보가 노출이 됐습니다.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얼른 가셔서 은행에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오십시오. 빨리 가면 돼요?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 찾아오시죠. 알겠어요. 저 은행 가서 돈 좀 찾아올게요. 찾아왔어요. 이제 다 상관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그 돈을 저한테 주시면요, 이 금융감독원에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드리죠. 찾아원도 안전한 게 아니라 맡겨야 된다? 예, 대신 제가 이 안전한 현금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랑 바꾸시죠. 당신 소속이 뭐라고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어르신. 믿으시죠? 그럼 이렇게 해서 사기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6명의 노인들에게 약 25억 원을 갈취했다고 하네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 아니, 김태현 변호사님. 아니, 지금 저희 이렇게 나와요. 계좌 위험하다, 현금 인출에 집에 보관하라. 이렇게 해서 집에 방문합니다. 이 멀끔한 아까 CCTV 봤던 사람이. 그래서 인출해 놓은 현금을 다시 사취하는 이런 거였는데. 이거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랑 범인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빼가는 게 보이스피싱의 핵심인데, 이거는 피해자가 직접 나타나서 피해자가 대면해가지고 돈을 찾아간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허를 찔리는 것이죠. 이게 정말 범죄라면 이렇게 범인이 나한테 나타날까? 아무도 그렇게 믿진 않거든요. 신문증까지 내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놀라운 이 수법인데, 이거 당하시는 분들 많기 전에 빨리 이게 조직을 좀 일망타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이제 워킹피싱, 출장피싱, 이런 이야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저걸 보면서 일본 사례가 좀 생각나네요. 일본에는 제3자를 개입합니다. 제3자를? 어떻게 하냐면 오래오래 사기라고 해서, 오래오래라는 것은 한국말로 나야 나라는 뜻인데, 그 노인분한테 나야 나하고 자식을 가정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붙잡혀 있다. 빨리 이거를 합의를 안 하면 회사에다 알려가지고 내 승진이라 이런 데 지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부모님한테 이 일당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찾아다가 주는 이런 사기하고 조금 좀 닮아 있는 대목도 있네요. 일본에도 비슷한 나야 나 이런 나야 나 사기입니다. 그게. 나야 나 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여인성 기자 보니까 지하철 보관함에 돈을 넣어서 하는 수법이 있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는 한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이 이런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지난달 이번에도 금융감독원이 나왔습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요. 5천여만 원이나 가로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피해자들에게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면 금융감독원이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요. 왜 지하철 물건 보관함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즘 대포통장 쓰기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통장 대신 보관함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얘기까지 해보고 이렇게 피해가 2년 전, 그러니까 2012년, 2013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여러분 일단 지금 보시면 금감원 이동수 과장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순위는 뭘지 궁금합니다. 순위 바로 확인합니다.